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하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 불안하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망한다 그러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도 될까요? 오늘은 제가 자아실현하면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좋아하는 일 가지고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도 알게 되실 거고요. 나아가서는 빅셀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장점을 가지게 되는지도 아시게 될 겁니다. 자아실현하면서 돈 버는 방법, 지금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일단 이걸 먼저 생각해 볼게요. 자아실현하면서 돈을 버는 경로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취업을 할 수도 있고,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도 있고, 개인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경우도 있겠죠? 여기서 자아실현만 대놓고 보면 자아실현은 내가 추구하는 것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나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회사에 있으면 상사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되고, 프리랜서라면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되고, 개인 사업이라면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 돈을 벌려면 다른 사람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실현이랑 자아실현하면서 돈을 버는 거랑은 약간 다른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거는 나의 자아실현이 다른 사람의 니즈를 충족시키는가예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해보면 알 수 있겠죠? 실제로 나의 자아실현이 다른 사람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좋아서 내 스타일대로 랩을 했는데 사람들이 좋아해주거나, 또는 내 스타일대로 웹툰을 그렸는데 사람들이 좋아해주거나, 아니면 내 스타일대로 글을 썼는데 사람들이 좋아해줄 수도 있겠죠? 가장 이상적인 경우예요. 이런 분들은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자신의 자아실현이 다른 사람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무를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걸 좋아한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의 니즈와 타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들여다보는 거죠. 예를 들면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힐링 브이로그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또는 귀여운 그림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가까운 산에 가서 힐링 브이로그를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나무에 대한 설명을 넣는 거죠. 또는 귀여운 인스타톤을 그리면서 중간에 나무에 대한 설명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빅셀프를 하는 사람들의 장점은 뭐냐면 자신만의 철학과 고유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브이로그가 아니라, 그냥 인스타톤이 아니라 그 사람만의 매력을 가진 컨텐츠가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제가 했던 방법이기도 하죠. 맨 처음에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토대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여러분의 니즈와 연결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결국 여러분들의 자아실현을 돕고 싶은 건데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뭘지에 대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빅셀프 하는 과정을 소개하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사람들의 니즈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트렌드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반응이 없지만 그냥 내 스타일대로 수많은 컨텐츠들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나무와 관련된 컨텐츠를 엄청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떡상할 때까지, 또는 트렌드가 올 때까지 꾸준히 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랩이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랩이 뜬 거예요. 그 와중에 그냥 랩이 좋아서 랩을 하고 있던 래퍼들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됐죠. 나무 공부를 예시로 들면 그냥 꾸준히 나무에 대한 컨텐츠를 올렸는데 어느 날 환경오염이 더 심해지면서 갑자기 나무 사랑하기 운동이 펼쳐진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 나무에 대한 컨텐츠를 하는 사람이 나 한 명뿐인 거죠. 그래서 잘 되는 경우예요. 비유하자면 첫 번째 타협하는 방법은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면서 그쪽으로 노를 젓는 거고요. 두 번째 타협하지 않는 방법은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댐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폭포수가 떨어지는 거죠. 여기에 정답은 없어요. 선택을 하시면 돼요. 타협을 하게 되면 그만큼 나의 자아실현이 줄어들 거예요. 대신 돈은 좀 벌 수 있겠죠? 타협을 안 하게 되면 트렌드를 만들거나 트렌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대신 내가 하고 싶은 걸 100% 할 수 있어요. 트렌드가 되면 그만큼 돈도 많이 벌 거고요. 이때 최악의 경우가 두 가지 있어요. 1번, 실력과 독창성이 부족한 경우. 2번, 트렌드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 애매하게 포기해버리는 경우.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망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봐온 거예요? 어떤 사람의 자아실현이 다른 사람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를 본 거죠. 근데 시장의 니즈와 타협도 안 하고 그렇다고 트렌드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는 거예요. 또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실력과 독창성이 부족한 경우를 본 거죠. 근데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사람들은 어떤 걸 경험한 거죠? 어떤 사람의 자아실현이 다른 사람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경우를 본 거예요. 또는 지금은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때가 온다는 걸 아는 거죠. 이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보다는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죠.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면 그만큼 타협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어쩌면 100% 타협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은 퇴근 후에 부업처럼 도전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면 타협을 적게 하거나 타협을 안 하고 좋아하는 일을 매진할 수도 있어요. 빛을 발할 때까지 말이죠. 저는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이 평생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 뜻은 실패의 비용을 감수할 수 있는 도전을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부업이든 전업이든 말이죠. 자, 그런데 실력과 독창성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실력을 키우는 방법은 나 자신이 되는 법 11강의 의식적인 노력이라는 개념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독창성을 키우는 방법은 뭐냐면 빅셀프를 하는 거예요.
빗셀프 하는 사람들은 브랜딩이 가능해요. 제가 알려드린 자아 성찰 방법으로 나를 알아가면 나에게 의미 있는 가치가 뭔지 정리가 되겠죠? 이 과정에서 나 자신만의 철학과 스토리가 생길 거고 이걸 기반으로 브랜딩이 가능한 거예요. 많은 기업들이 브랜딩의 중요성을 알고 그 기업만의 철학과 스토리를 만들잖아요. 소비자들은 제품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철학까지 사는 거고요. 근데 이게 브랜딩을 위해서 철학과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대신에 먼저 자신만의 철학과 스토리를 가진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면 고유한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고 브랜딩이 자연스럽게 가능해요. 저는 여러분의 철학과 스토리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자아실현 하면서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셨어요. 정리해볼까요? 자아실현은 나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거고 돈을 번다는 건 다른 사람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의 자아실현이 다른 사람의 니즈를 충족시키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만약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의 니즈와 타협하는 방법. 두 번째, 사람들의 니즈와 타협하지 않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면서 노를 그쪽으로 젓는 방법이에요. 만약 내가 나무를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걸 좋아하는데 사람들의 니즈와는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힐링 브이로그나 인스타툰을 통해서 중간중간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물의 흐름을 신경 안 쓰고 댐을 짓는 방법이에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폭포수가 떨어지는 거죠. 그냥 내 방식대로 해서 트렌드를 만들어내거나 트렌드가 올 때까지 꾸준히 하는 방법이에요. 전자는 정말 많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어떤 거 하나가 떡상하는 경우이고, 후자를 예로 들면 그냥 내가 좋아서 나무를 공부한 다음 유튜브에 설명하는 영상을 꾸준히 올렸는데 어느 날 환경 오염이 더 심해지면서 갑자기 나무 사랑하기 운동이 펼쳐진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 나무 컨텐츠를 꾸준히 한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잘 되는 경우예요. 이 두 방법에 정답은 없어요. 선택만이 존재할 뿐이죠. 타협을 하게 되면 그만큼 나의 자아실현이 줄어들 거예요. 대신 돈은 좀 벌 수 있겠죠? 타협을 안 하게 되면 트렌드를 만들거나 트렌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대신 내가 하고 싶은 걸 100% 할 수 있어요. 트렌드가 되면 그만큼 돈도 많이 벌 거고요. 이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최악의 경우는 실력과 독창성이 없거나 트렌드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애매하게 포기하는 경우예요. 마지막으로 빗셀프를 하는 사람들은 브랜딩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나에게 의미 있는 가치를 찾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철학과 스토리가 생기거든요. 우리는 제품만 사지 않고 그 브랜드의 철학까지 사잖아요.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철학과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건 힘들지만 자신만의 철학과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면 브랜딩이 자연스럽게 가능해요. 그러니 꼭 빗셀프 하시고 빗셀프 하면서 돈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이 강의의 마지막 나 자신이 되는 법 총정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시죠.